지난 1일 중국 지린성에서 발생한 보스 사상 사고와 관련해서 다치지 않은 공무원 일행 105명이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어제도 이 시간에 중국 보스 추락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딱한 사연들도 많았습니다. 중국 지린성 보스 사고 소식과 이목을 끈 사건들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심리 상담가시죠. 박상희 샤론 정신건강연구소장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중국 이야기 하기 전에 방금 저희들이 전했던 울산 네. 그 하나케미칼 사고 소식 좀 저희들이 화면 보면서 좀 네.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 좀 보여주시죠. 저희 연합뉴스 TV 취재 기자가 직접 휴대전화로 찍은 화면입니다. 단독 영상인데요. 지금도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4명이 사망했고요. 실종이 2명입니다. 그리고 1명이 부상했는데요. 지금 현장 화면 보시면 정말 큰 폭발 사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용접 작업 중, 폐수 저장소 용접 작업 중에 지금 오늘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놔둔 모습도 보고 계시고요. 예. 철근 콘크리트 이게 뭐 뒤엉켜가지고 구조 작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11명이 작업 도중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게 또 안전 불감증 아닌가 싶어요. 용접 그렇죠. 작업을 중했는데 가스를 완전히 뺀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 싶은데 자주 이런 일이 화학 공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울산 공장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폐수 처리장, 하수 처리장입니다. 용접을 하는 과정이라면 약간이라도 불꽃이 튀면 이런 위험이 상존하거든요.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봐야 알 수 있지만 지금 상황만 봐더라도 전쟁터를 방불케 하거든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 거고 저 정도 폭발 때 어떻게 보면 다행일 정도로 폭발이 컸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정말 안전 불감증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저분들 사고 책임도 좀 가려야 되겠네요. 수사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사고 원인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용접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면 과실 있는 사람하고 또 회사 측도 책임을 좀 져야 용접했던 분하고 그렇죠. 회사도 책임이 있고요. 지금 아직 실종한 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 처리가 일단은 마무리가 더 중요한 거. 지금 대표가 지금 뛰어내려갔다고 하니까 업무에 대한 이제 잘잘못도 반드시 가려줘서 다음에는 이런 사고가 없어야겠지만 실종하신 분들, 다친 분들부터 어서 빨리 완쾌되기를 먼저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중국 지린성 버스 사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지난 1일 발생했는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 10명이 숨졌는데 중국 운전기사까지 하면 11명입니다. 오늘 보니까 중상자가 좀 늘었어요. 그래서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사고 수습이 빨리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출동 자체가 1시간여 늦게 돼가지고 수습이 안 됐는데 현지 사자 정도 안 좋았겠지만 이 중국의 어떤 느린 구조 작업 문제가 있어 보여요. 가장 큰 문제점은 오지였던 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아주 오지다 보니까 군인하고 현지인들이 와가지고 먼저 왔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도시라든지 뭐 이렇다면 구급대가 제일 먼저 왔을 거고 그 과정에서 정말 뭐 이렇게 응급 조치를 잘못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거는 상황에 또 안 좋은 거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중국에서 조금 이렇게 우리보다는 조금 만만디라 그러나요? 좀 천천히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지 않나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좀 수습 같은 과정이 조금 많이 걸린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사고 현장 화면 저희들이 준비되는 잠시 보면서 저희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굉장히 지금 CCTV 화면까지 좀 확보가 됐는데 그거 보시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시죠? 굉장히 가속으로 지금 내려옵니다. 그래서 좌회전하는 모습인데 바로 그 아래가 교량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추락하고 맙니다. 미처 핸들을 꺾지 못한 것으로 현재 추적이 되고 있죠. 앞에 지나가는 행인도 보였는데 자, 저분도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저기서 교량입니다. 그래서 20m 아래, 다리 아래로 추락해서 많은 분들 이제 이렇게 부상을 하시고 또 사망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 사고 수습 방금 뭐 중국 이야기했지만 1분 1초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아쉬움이 드는데 수장님. 이 지린성 같은 경우에는 첩첩산국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산은 굉장히 높고 물도 깊고 사람이 인적이 드문 길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꽤 자주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북한과 인접해 있고 또 역사 탐방하기에 좋은 장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예전에 고구려 영토였다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백두산도 보고 역사 탐방도 하고 북한 주변이라는 메리트도 있고 해서 갔는데 사실은 이런 사고가 나면 뭐 오지고 산속이니까 구급대가 오기도 의사가 오기도 너무 어렵죠. 근데 그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이제 너무 오지로는 우리가 좀 관광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좀 무섭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방금 저희들이 제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이 중국 측 지안시 교통대대 대대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초기
수사를 해보니까 초보적인 판단으로 운전기사의 조작 미숙으로 보인다. 그렇죠. 뭐 졸음운전, 차량 결함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저런 상황이라면 조작 미숙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예. CCTV 상으로 봤을 예, 때는 예. 거의 조작 미숙이 아닌가. 어.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좌회전하면 속도를 전혀 안 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심력에 따라서 옆으로 빠져버리는. 근데 초행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저기 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아주 완숙할 것 같거든요. 저도 계속 갈 거니까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속도를 안 줄였을까? 아니면 네. 속도를 안 줄이고도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판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 CCTV 상으로 봤을 때는 운전자의 그 조작 과실이 뭐 확실해 보이고 그게 뭐 졸음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건 확실해 보입니다. 원래 당초 일정이 7박 8일이었는데 일정이 좀 단축되다 보니까 저 운전기사가 무리하게 또 필요한 상황에서 운전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뭐 5박 6일에 900km 이상을 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7박 8일에 달려도 사실은 쉽지 않은 길을 너무 빨리 달렸는데 왜 그렇게까지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고요. 이 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구간과 구간의 이동 거리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렇죠. 운전자들에게는 죽음의 거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는 거리였고 또 하나는 저가 연수였다고 해요. 저가 연수다 보니까 이 운전기사가 어떤 분인지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사고를 낸 적이 있는지 이런 걸 사실상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되는데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중국 업체에다가 맡기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지병이 있었는지 피로가 누적되었는지 아니면은 뭐 운전 경력이 뭐 일천한지 이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였다고 하니까 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까 화학공장도 마찬가지로 안전 불감증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대부분의 50대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자, 9급부터 출발한 분들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제 주변에도 이제 9급 공무원도 많이 계신데 꿈이 정말 5급 소박해요. 5급 사무관이 꿈이라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30년 이상 근무한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아쉽죠. 안타깝기도 하고. 공무원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서 가장 빛나는 직책이 사무관이거든요. 그래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연수가 마련된 건데 그 의미 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연수원에 연수 갔다가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거는 본인도 너무 안타까운 거고 옆에 있는 가족들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이 이제 5급부터 관료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부터 고시를 보셔서 위로 이렇게 가신 분들도 물론 안타깝겠지만 사실 2, 3년간은 하급 공무원부터 정말 이 사연을 보니까 독학하신 분도 있고 주경야독하신 분도 있고 정말 어렵게 차근차근 올라오신 분들인데 이제 정말 꿈에 다가가서 이런 사고가 나니까 50대 가장들 즉 우리의 아버님들 이제 문제라 보니까 더 안타깝고 슬프고 그러네요. 그래요. 빨리 좀 수습이 돼야 되겠죠. 오늘 뭐 105분 뭐 사실은 굉장히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뭐 심리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 이제 오시면 심리 치료가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본인들은 다행스럽게 그 차에 타고 있진 않았지만 지금 같이 갔던 선배들이 이런 문제를 당한 것이고 본인들에게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고가 눈앞까지 왔었던 것이죠.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더 위험하다고 하니까 사상자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105명이 귀국하는 대로 이제 뭐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이 더 좋으니까요. 의료 경험도 다시 또 하지만 또 정신적인 상담도 이어진다고 하니까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서 보살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휴가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중국 관광 물론 다른 해외 관광 많이 생각하실 텐데 이 버스나 그 차량 이용하실 때 주의할 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행자 보험 좀 꼭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여행자 보험 들 걸로 보이는데 이분들은 공무상 재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무 수행 중에 이제 사망하거나 다쳤기 때문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아서 연금이라든지 보호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을 꼭 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사건 같은 경우도 뭐 수사를 해서 누가 잘못된지 확인한 후에 과실 비율대로 나중에 구상을 한다든지 청구가 가능할 혹시 것으로 직접 보입니다. 운전하시면 충분한 휴식도 취하시고 반드시 안전벨트 좀 매시고 기본 수칙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좀 사건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TV 소리가 좀 시끄럽다고 이웃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것 같은데요. 그 이웃 주민 TV 시청 소리 뭐 담을 넘어가가지고 직접 이렇게 살해를 한 것 같아요. 좀 이웃 간에 좀 참지 못하고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요. 뭐 이건 층간소음 같지 뭐 옆이죠. 어차피 옆에 층간소음인데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주차 시비부터 가지고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도로상에서 보복 운전으로도 또 살인 뭐 폭행이 일어나는데 이게 좀 심각한 게
예전 같으면 이웃 사촌에서 이웃을 알거든요. 근데 이웃이 누군지도 모를 뿐더러 예. 개인만이 보다 보니까 옆에서 내한테 피해를 준다면 그 피해를 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약간 좀 TV 소리 줄여달라 요청을 했는데 예. 그걸 안 줄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넘어가서 이제 밟으면 살해를 한 거거든요. 예.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옆에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면 그러지는 예. 못하거든. 또 그렇죠. 마찬가지로 TV 소리 크게 한 사람도 옆에서 요청하는데 약간 줄여주면 되는 건데 이게 참 이렇게 모르다 보니까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CCTV에 잡힌 모습입니다. 저것 때문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사 온 지 3일 만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수장님, 네. 우발적인 어떤 충동 범죄 네. 아니겠습니까? 예. 충동 범죄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오늘 요즘 흔히 얘기하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분노를 전혀 조절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병적인 수준의 분들이 있어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분노를 조절을 이제 뭐 뇌에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보다 지금 더 많이 보고되는 건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불리우는 예. 법과 질서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만성적으로 못하는 성격 장애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예. 이분도 이렇게 살인에 이르는 행동을 하고 나서 그냥 그 넘어져 있는 분을 두고 그냥 나왔다고 하는데 예. 이런 비인간화되는 사회가 너무 좀 안타깝고요. 예. 이런 뭐 우발적인 충동 장애로 인한 살인이라던가 또 묻지마 범죄 같은 것에 사회가 저는 예.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하고 또 일어났을 때는 확실하게 또 처벌할 건 처벌을 통해서 예.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되나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름철 보면 불쾌지수가 높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짜증이 나고 화가 많이 나고 쉽게 그러잖아요. 이런 네. 거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 때문에 다시 뭐 다른 범죄력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날씨 때문에 예. 우울증이 더 생기기도 하고 예. 날씨 때문에도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사람이라면 성숙된 사람이라면 자해하지 않고 예.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고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나 의식화나 예방 효과가 분명히 예방 작업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예. 또 따끔하게 법적 처벌을 통해서 이런 일은 절대 저지르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법적인 처벌이 확실한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확실히 줄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예. 손방망이 처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만연해지는 것 같아서 예. 좀 법적 처벌도 좀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 또 하나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대학 동기입니다. 입을 막고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사진들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보시죠. 엄청 그 상해나 이런 게 구타가 부었습니다. 된 거죠. 예. 저런 구타 정도면 예. 뭐 한두 번 맞은 게 아니고요. 집단으로 이렇게 폭행이 당한 걸로 보이거든요.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발달 장애가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동급생들이 뭐 치킨 값을 좀 내라 했는데 그걸 안 내니까 아유. 수건으로 입을 막고 예. 테이프로 이제 말을 못하게 목소리를 못 내게 하고 예. 저런 식으로 집단 폭행을 가한 걸로 지금 입건됐는데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발달 장애 있으면 약간 자기들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고 예. 그런 측면에 더 보호를 사실 일반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더 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그걸 이용해서 더 폭행을 가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엄하게 좀 처벌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대학생들이라면 사실은 더더욱 분별이 그렇죠. 예. 분별하고 지성의 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 분들을 대학생이라고 불리기 어렵고 주축 폭력배죠. 폭력범이죠. 어. 이렇게 발달 장애가 있는 친구를 저 정도로 때렸다 그러면은 저희가 예. 이제 학생으로서 자격을 주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이제 예. 발달 장애 학생을 학교의 기숙사에 넣는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했을 때 저렇게 맞고 나오는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그들을 학생이라고 얘기하고 이 땅의 미래를 맡길 수가 있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 보면 저는 참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라는 성선설에 의문이 좀 가요. 인간은 참 악한가 보다. 어떻게 아프고 여린 친구를 1대1도 아니고 1대 다수가 붙어서 저렇게까지 때리나. 그것도 네가 치킨값 내. 치킨값 안 내면 때릴 거야. 그랬는데 치킨을 시켜먹고 치킨값을 안 내니까 그때부터 때렸다는 거잖아요. 이유도 없죠. 확실한 이유도 없이 그냥 때리고 싶어서 때린 건데 대학생 지성의 이제 장소가 돼야 되는 대학교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참 저희들이 우리 사회 흔히 학교 폭력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초등학생부터 계속 있잖아요. 대물림 되기도 하고요. 저런 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에도 뭐 저런 일이 있지만 대학교에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중고등학교는 아직까지 미성숙이기 근데 때문에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하면 분기잡기 한다고 선배들이 많이 좀 이 폭행이라 하는 거는 하잖아요. 어떠한 이유로도 이건 정당화 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폭행은 없습니다. 이거는 없거든요. 그거를 조금 인지를 해야 되고 특히 대학생이라면 당연히 인지해야 되고 치킨값 안 낸다고 때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희 원장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